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9월 3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영해 진입 외국 선박 사전 신고 의무화, 미중 충돌 가능성 높아져. 1일부터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한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수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달 29일 해상교통법 수정안 시행을 공지하고 1일부터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5종류의 외국 선박은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자국 해상 활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사전 신고 대상으로 정한 선박은 잠수기기, 핵동력 선박, 방사성 물질 운반 선박, 유독 유해 물질을 탑재한 선박, 중국 해상 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선박이다. 한편 이 조치를 미국이 이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이므로 미국이 사전 신고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아프간 철군 완료 선언에 탈레반 완전한 독립 선언.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프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는 철군 완료 선언 직후 탈레반이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나스 하나키 탈레반 간부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역사를 만들었다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20년 아프간 점령이 오늘 밤 끝났다고 밝혔다. 탈레반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 미군기가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동차 경적 소리와 휘파람, 총성을 내며 승리를 자축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아프간 철군 형편없고 무능한 처리, 바이든 책임론 부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 성명을 통해 아프간의 미군 철군을 두고 역사상 가장 형편없고 무능한 처리였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역사상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처럼 전쟁 철수가 형편없거나 무능하게 처리된 적은 없다며 그 누구도 이렇게 어리석게 철군할지 몰랐다. 하지만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의 벤세스 상원 의원이 이번 철수는 국가적 치욕이며 역사는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이 시작됐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12만 명의 대피를 평가하며 대단한 성공이며 오직 미국만이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자축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틴 미 아프간 주둔 20년 결과는 비극과 손실일 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지식의 날 청소년 수련센터 수련생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국의 아프간 주둔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푸틴은 미군은 20년 동안이나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문명화시키고 정치 조직을 포함한 자신들의 삶의 규범과 표준을 이식시키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한 미국은 물론 아프간 주민들에게도 비극과 손실뿐이었다며 결과는 제로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누군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하려면 현지 주민들의 역사, 문화, 철학 등을 고려하고 그들의 전통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뭔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1 방위비 7% 인상에 자국 군사력 확장 위해 걸핏하면 주변국 구실 삼아 비판. 중국 외교부가 일본 방위성의 방위비 7% 확대 계획에 대해 주변국을 구실로 군사력을 확장한다고 비판했다. 31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며 일본은 이미 9년 연속 국방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자국의 군사력 확장을 위해 걸핏하면 주변국을 구실로 삼는다며 일본은 평화와 반전의 길을 견제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지 그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전년 대비 7% 인상된 5조 4,797억 엔을 2022 회계연도 방위비로 요구했다. 9월 3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